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법정화폐 채택, 러시아의 비트코인 채굴 허용,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과 전략자산으로 비트코인 비축에 나선 미국까지 비트코인의 우호적인 스탠스를 드러내는 국가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일본에서는 비트코인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요? 한때 전 세계 암호화폐 거래량의 60%를 차지했던 일본은 일찍이 비트코인을 합법적인 결제 수단으로 인정했으나 최대 55%에 달하는 높은 과세 등 강력한 규제로 많은 사람들이 코인에 무관심해졌습니다. 하지만 대개 미국과 결을 같이 하는 일본은 최근 비트코인에 대한 보수적인 스탠스에서 벗어나 이를 수용하려는 다양한 모습들이 포착됐는데요. 지금부터 일모저모와 함께 알아보시죠. 일본판 당근마켓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 메르카리. 메르카리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2023년 7월 기준 2,200만 명에 달하는데요. 작년 6월부터 중고 거래를 할 때 비트코인으로 결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중고 거래로 발생한 돈이나 포인트로 간단하게 비트코인을 살 수 있답니다. 이용자가 메르카리 앱에서 결제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선택하면 엔화가 비트코인으로 환전돼 결제되는 방식입니다. 계좌 개설 없이도 간단히 이용할 수 있어 비트코인을 접해보지 못한 이들도 손쉽게 거래할 수 있어요. 이외에도 비트코인은 비쿠카메라의 오프라인 결제에도 오픈하우스 그룹의 부동산 거래에서도 활용되고 있다고 해요. 비트코인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고 결제가 용이해지면서 작년 1년간 일본에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보유를 위해 개설한 계좌는 300만 개로 과거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일본 최대 전력회사인 도쿄전력은 작년 9월 자회사 에자일 에너지엑스를 설립하고 잉여 전력을 활용해 비트코인 채굴에 나섰습니다. 충전하여 저장이 어려운 전기의 특성상 밤 시간에는 남은 전기가 버려지게 되는데 이 전기를 활용해 비트코인을 채굴하게 된 거죠. 도쿄전력이 비트코인이라는 새로운 수익 구조를 찾아 나선 데에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도쿄지방재판소는 작년 7월 후쿠시마 제1원전 폭발 사고와 관련해 도쿄전력 옛 경영진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주주들에게 무려 약 127조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도쿄전력 옛 경영진에 대한 민사상 책임이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배상액은 사상 최고 수준입니다. 에자일 에너지 X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내 잉여 전력을 비트코인 채굴에 할당하면 연간 25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3조 6천억 원 상당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전력은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이어가고 있으며 추가적인 자금이 절실한 상황이었기에 비트코인 채굴이라는 선택지를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과 달리 일본은 법인도 법인용 계좌를 개설하고 코인을 직접 소유하거나 매매가 가능한데요. 그렇다 보니 넥슨은 한국 상장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2021년 일본 법인을 통해 1,717개의 비트코인을 투자했었죠. 니케이 신문의 조사에 따르면 작년 5월 기준 31개 일본 상장사가 재무제표상에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보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년 전 16개사에서 2배가량 증가한 수준인데요. 이러한 기업들 중 가장 눈에 띄는 곳은 메타플래닛입니다. 아시아판 스트래티지라고 불리는 기업인데요. 여기서 잠깐, 스트래티지는 세계에서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한 기업으로 전환사채 발행, 신주 발행 등의 방법으로 매주 비트코인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현재까지 49만 9,096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요. 다시 돌아가서 일본 투자 기업 메타플래닛 또한 스트래티지를 벤치마킹해 빚을 내면서까지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일본 저금리 이용해서 돈 빌리고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사는 전략인데요. 메타플래닛은 지속적인 비트코인 구입을 위해 추가적인 주식 발행 등을 금융 옵션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주주들에게 비트코인을 배당으로 주며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메타플래닛은 최근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재팬 지수에 편입되면서 글로벌 투자자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해요. 일본의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공적연금이 비트코인 투자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일본 연기금은 적립금 운용 기준으로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데요. 2023년 7월 말 기준으로 200조 엔, 원화로 1,900조 원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연금 대비 1.7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작년 3월 일본 연기금 홈페이지에 한 자료가 올라왔는데요.
새로운 자산 투자를 검토하면서 그 후보로 비트코인을 든 것이죠. 일본은 오랫동안 제로금리를 유지해오면서 적극적으로 수익 창출을 위해 노력해왔는데요. 출생인구는 감소하고 기대 수명은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 나가는 돈은 늘어만 가고 들어올 돈은 계속 줄어드니 높은 수익률의 대체 투자가 절실한 상황이었고 대체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작년 1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한 이래 작년 한 해 동안 비트코인 ETF에 순유입된 자금이 무려 총 354억 6,840만 달러, 하나로 약 51조 5천억 원이라고 해요. ETF 런칭 첫 해부터 엄청난 자본이 유입됐죠. ETF라는 상품의 존재는 연기금, 기관 투자자 유입의 토대가 되는 만큼 일본 또한 이런 상품의 존재를 놓칠 순 없죠. 일본 정부는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를 염두에 두고 가상자산을 증권과 동등한 수준으로 규제하는 제도 정비에 나선 모습입니다. 내년 정기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죠. 일본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일본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일모저모였습니다.